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미주한인 청소년재단이 28일 맨해튼에 소재한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서 2015년 기금모금 만찬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민자 권익단체인 뉴욕 이민자연맹의 스티브 최 사무총장이 기조 연설자로 나서 자리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고, 재단은 한인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 22명에게 총 15,0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 동포사회의 주춧돌은 물론 미주류사회를 이끄는 변혁의 주인공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수현 회장은 한인 2세들의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인 와플과 최근 의욕적으로 시작한 커뮤니티 체인지 프로젝트 등 재단의 한인 청소년 꿈나무 육성 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 발전하고 있다며, 이는 후세 후원을 위해 변함없이 성원을 해준 참석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김희석 이사장은 그간 이사장으로 계속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재단 프로그램을 통해 놀랄 만큼 발전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매일매일 보기 때문이었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에 앞장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지금이 자신이 한 투자 중에 가장 수익성이 좋은 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뉴욕타임즈의 내일업계 탐방 과장 보도에 대한 대응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내일협회와 뉴저지 한인회는 27일 뉴저지주 발레리 허틀 하원의원과 회동을 갖고 최근 뉴욕타임즈의 한인 내일업계에 대한 편향적인 탐사 보도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하고, 뉴저지주의 내일업계 현안들과 해결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한인들로부터 업계 현황과 뉴욕타임즈의 편파적 과장 보도 사례를 청취한 허틀 의원은 뉴저지 내일협회와 한인사회 뜻을 반영하고 내일업계의 발전과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허틀 의원은 뉴저지 내일협회를 대리하여 참석한 법무법인 김앤배의 김봉준 변호사에게 법안 발의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을 요청했고, 김봉준 변호사는 가을까지 준비해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저지 한인내일협회와 뉴저지 한인회는 뉴욕타임즈의 과장 보도로 인한 오해를 풀어 한인사회 명예를 회복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법안 제정을 통해 한인내일업계 종사자들이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29일 쿠바를 테러 지원국에서 공식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바가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오른 지 33년 만입니다. 미 정부의 쿠바 테러 지원국 해제로 대사관 개설을 비롯한 양국 간의 국교 정상화 협상은 한측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인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주변 국가, 미국 등의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14차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회가 29일 싱가포르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날 개막 만찬을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3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는 26개 국가 국방장관과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도서 등대 건설, 매립공사 등으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일방적인 행위로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분쟁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 주변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에 현재 7개 인공섬을 건설 중에 있으며, 최근 한 곳에는 군용기가 드나들 수 있는 규모의 활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지난 20일 해군 해상 초계기를 남중국해 상공에 보내는 등 최근 영유권 분쟁에 대한 개입 의사를 밝히며 정찰 활동을 강화해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토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유권 공세를 강화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직간접적으로 이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는 양상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하려는 인공섬에 무기가 반입된 사실이 미 항공 정찰에서 확인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정찰 결과에 따르면 영유권 분쟁지인 난사군도에 중국이 한 달 전에 조성한 인공섬 중 한 곳에 이동식 대포 2기가 설치된 것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것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는 따져볼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을 조성하는 것은 민간 용도라고 밝혀왔지만 이번 무기 반입은 이 같은 주장과는 배치된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공섬에 설치된 대포는 미국 항공기나 선박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각종 무기를 설치해 놓은 섬 하나를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군사적인 충돌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스포츠용품 브랜드의 양대 산맥인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비리 스캔들의 직격탄을 맞아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우리는 윤리적인 기업이라며 주장하고 피파와 선긋기에 나섰으나 이번 비리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놓여 있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특히 아디다스는 피파의 공식 파트너 중에서도 광고 노출 빈도가 제일 높은 기업이라는 점에서 가장 잃을 것이 많은 후원사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나이키의 경우 피파의 공식 후원사는 아니지만 미국 검찰이 공소장에 나이키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리 의혹을 적시함으로써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미국의 한 스포츠 의류업체가 1996년 브라질 축구협회와 10년간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대표팀 후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회사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브라질 축구 대표팀과 이런 규모의 후원 계약을 맺은 회사는 나이키밖에 없습니다. 정체불명의 레이저 광선이 야간에 뉴욕 상공을 운항 중인 여객기 4대를 잇따라 조준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미 항공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간 뉴욕 포스트와 CBS 방송 등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 뉴욕 케네디 국제공항을 이륙한 아메리칸, 셔틀 아메리카, 델타 항공 소속의 미 국내선 여객기 4대의 조종사들은 이날 밤 9시 반에서 10시 지상에서 올라온 초록색 레이저 광선이 여객기를 비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항공기는 모두 이륙 직후였으며 고도 8,000피트에서 운항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이저 광선은 곧바로 사라졌고 항공기들도 이후 정상 운항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이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레이저 광선으로 항공기 조종 시를 비추는 행위는 최대 징역 5년이나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미국의 대도시 가운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가장 많은 곳으로 시카고가 꼽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28일 공개된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미 법무부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1976년도 이후 38년 동안 공무원이 연방법원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가장 많은 도시는 시카고가 1위고 2위는 로스앤젤레스, 3위는 뉴욕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 시카고 캠퍼스 정치학과 딕슨 심슨 교수 연구팀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7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시카고가 관할하는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 지원에서 공무원이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총 1,6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노동조합들이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 부당노동 행위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럽 식품노조와 및서비스업 노조는 28일 발표한 맥도날드의 노동 환경에 관한 보고서에서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시간, 고용 불안 등의 부당 행위를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저임금은 맥도날드의 기본 영업 방침이며 경영진과 종업원 간의 임금에 대한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 노동자들은 초과 노동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시간 때문에 예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최근 파리 에펠탑 직원이 소매치기 예방대책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한 이후 에펠탑 주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해온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현재 일간지인 르피가르는 최소 2년 전부터 관광지인 에펠탑과 베르사유궁 주변에서 활동해온 루마니아 소매치기 일당 7명이 체포됐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범인들은 여름방학 등 관광객이 많은 계절에는 1인당 하루 4,000유로, 약 4,500만 달러까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3명에서 4명이 작은 무리를 이뤄 이동하고 모자와 가방을 착용해 관광객으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에펠탑 전망대에 표를 사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소매치기들은 역할을 분담해 관광객의 지갑을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당 가운데 한 명이 관광객의 관심을 끄는 사이 다른 범인은 가방 등에서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슬쩍 빼내고 또 다른 공범이 훔친 물건을 넘겨받아 현장을 뜨는 시기였습니다. 신문은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는 아시아 관광객이 소매치기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0일인 토요일은 퀸즈 먹자골목 내에서 다문화 축제가 개최됩니다. 한인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휴일 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